비가 내리면 날씨가 선선해서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는데요. 적당히만 오면 참 좋은데 요새는 여름이 되면 마치 열대 지역에 온 것처럼 예고도 없이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 2022년 8월의 어느 날 서울 지역 곳곳에 이례적인 물난리가 났죠. 교통이 마비되고 거리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한 반지하 집에서의 일가족 3명의 죽음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사고와 침수 피해를 봤던 것이었습니다. 매해 여름이 될수록 점점 심해지는 물난리. 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걸까요? 기상청의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서울이 물바다가 됐던 2022년 8월 8일은 일강수량, 시간당 강수량 모두 역대 최대 기록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극한 기상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스웨덴의 공동연구팀은 폭염과 홍수 등이 일상화되는 이유를 기후변화 문제로 지적했는데요. 한국의 기록적인 폭우 역시 온난화에 의한 이상현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던 재해였어도 서울이 입은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했는데요. 반지하 가구는 4,900가구, 소규모 상가는 2,000곳이나 침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침수 피해가 컸던 것은 하수도의 용량 부족으로 도시에 내린 비가 하천으로 빠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천의 제방 규모가 부족해 물이 도시로 범람하여 지하터널이 물바다가 되어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죠. 그렇다면 폭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선 하수도 시설과 침수 가능성이 있는 시설 설비를 증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년 환경부에서는 물안심 사회구현을 주제로 홍수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광화문,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여 하수관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를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범람이 잘 되는 것으로 유명한 도림천 역시 지하 방수로 건설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홍수가 온다는 예보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이 역시 환경부에서 대하천을 위주로 75개의 지점에서 사람이 하던 홍수 예보 대신 AI를 도입해 총 223개의 하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보 시간도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하니 일찍부터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당시 침수 피해를 겪은 반지하 가구분들은 살림살이가 다 젖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심리적 불안감 또한 얻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폭우와 홍수 같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면 개인으로서는 일상생활 속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에서도 시설을 증강하고 예보를 강화하는 등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위기, 이제는 정말 실천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